안녕하세요. 주식주치입니다. 오늘은 한국콜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2월 3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콜마는 2월 3일 기준 주당 36,5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연역입니다. 1996년 코스닥 상장 이후 화장품 관련 사업은 빨간색으로, 제약 관련 사업은 초록색으로 줄쳐서 구분해 보았습니다. 최근 2018년 4월 HK이노엔을 인수했습니다. 한국콜마는 북경 무석공장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고 PTP를 인수하여 미국에 진출해 있으며 CSR을 인수하여 캐나다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화장품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는 ODM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 중인데, ODM이란 개발 능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각 거래업체의 하나의 제품에 대한 하나의 제조 방식을 이용해서 거래업체의 상품이 다른 업체의 상품과 겹치지 않게 해줍니다. 북경콜마와 무석콜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경콜마는 1,500억의 카파를 보유하고 있고, 무석콜마는 3,500억의 카파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무석콜마로 투자가 더 집중되었는데 온라인 기반 신규 고객사 비중 확대로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입니다. 2016년에 인수한 색조 전문 화장품 ODM 업체 PTP입니다. 현재 100%의 지분을 인수한 상태이며 북미 색조 화장품 진출을 위한 인수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화장품 ODM 업체인 CSR도 2017년에 인수했습니다. 캐나다의 청정 이미지를 이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콜마는 크게 화장품, 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은 전체 매출의 54%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약은 43%, 건강기능식품은 약 3%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모습입니다. 제약 부문의 K캡과 컨디션, 헛개수 등의 숙취해소 음료수의 모습입니다. 주요 제품들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콜마의 2021년 화장품 평균 판매 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약 8% 하락했습니다. 전문 의약품 또한 2021년 9월 약재 상한 금액 인하로 인한 약값 감소가 있었고 컨디션 가격도 감소했습니다. 화장품은 2021년 3분기 기준 북경 무석 공장은 평균 가동률이 30% 이하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동안 화장품계에 불황 영향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 화장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에 코로나가 해소되고 화장품 회사의 가동률이 상승한다면 매출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약의 가동률은 100%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불황기 때 제약 덕분에 회사의 매출이 잘 지켜진 모습입니다. ODM 화장품 회사는 일반적으로 가동률이 70% 수준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장의 가동률이 높은 상태이면 바이어들이 제때 제품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주문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콜마의 매출 그래프입니다. 국내 화장품, 중국 화장품, 북미 화장품, HK이노엔에서 나오는 매출을 보여줍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매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국 시장에 대한 각 업체별 중국 매출 비중입니다. 한국콜마는 매출 중 6%만이 중국 매출이며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른 회사보다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겠습니다. 화장품의 원재료가 2021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HK이노엔의 신약 K캡의 원재료인 테고프라잔의 가격은 감소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한국콜마를 분석하기 전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은 ODM 방식이 많은데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대표 기업입니다. 그 둘은 글로벌 화장품 ODM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 처방전을 ODM 업체가 갖기 때문에 한번 사업 파트너가 되면 사업 지속성이 높습니다. 유통 화장품 브랜드 업체는 ODM 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제품 생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신규 화장품 브랜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덕에 ODM 업체들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규 브랜드가 나옴으로써 경쟁이 격화되지만 ODM 업체들은 생산을 대신해주는 역할이기에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ODM 업체는 기술력, 생산 설비의 진입 장벽이 큽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경쟁 업체에 대한 걱정은 줄여도 됩니다. 중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다른 화장품 ODM 회사들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기술과 카파를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ODM 상위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브랜드의 위기로 인한 ODM 회사의 피해는 없습니다. 중국, 북미 등에 있는 ODM 업체들은 값싼 원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ODM 화장품 회사들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대비해 시가총액이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업 구조의 차이일 뿐이지 화장품 사업 내의 글로벌 인지도는 오히려 ODM 회사들이 한 수 위라고 평가됩니다. 현재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의 제품들이 중국 업체들에 의해 위기를 겪고 있기에 화장품 또한 중국 업체에 의한 위기를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과 카파 차이에 의해 오히려 중국 내 한국콜마의 시장 점유율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중국 ODM 업체들은 중국 각 지역의 일정한 수주처를 확보하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여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합산 매출 추이입니다. 중국 ODM 매출이 증가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DM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 이유로는 브랜드 로열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열티를 높이려고 하면 다른 ODM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되기에 영업이익률을 올리기보다는 고객사 확보 및 외형 확대를 통해 이익 증대를 도모합니다. 색조 화장품 등 점화진 상품을 ODM으로 맡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 마진을 크게 남길 수 없으며 새로운 계약을 위해 가동률을 70% 이상 넘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동력으로 한국콜마의 생산 카파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본격적인 기업 분석에 앞서 한국콜마의 배당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주당 355원의 배당이 예상되며 배당 성향은 17%입니다. 몇 년간 아주 조금씩 배당을 증가시켜 왔지만 현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은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당 성향 또한 20%가 안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당에 관한 공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감안하여 배당이 결정됩니다. 배당 가능 범위 내에서 배당 성향을 10% 이상 유지, 배당 지급액은 전년도 대비 20% 이내에서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콜마의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콜마 홀딩스에서 30%, 리온콜마에서 12%, 국민연금에서 8%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외국인은 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통주식은 24%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HK이노엔의 42% 지분을 한국콜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콜마가 HK이노엔을 인수한 과정을 기사로 찾아보겠습니다. HK이노엔을 인수하는데 한국콜마는 1조 3천억가량을 들였고 이 중 4,800억을 갚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한국콜마가 CKM이라는 자회사에 3,600억을 출자하였고 3,500억을 재무적 투자자를 상대로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여 총 7,1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으로 인수금액 1조 3,100억 원 중 7,100억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6천억을 HK이노엔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HK이노엔의 상장을 위해 500억의 유상증자를 한국콜마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콜마가 CKM에 출자한 3,600억에 대한 공시입니다. CJ 헬스케어를 인수하기 위한 출자입니다. CKM은 기업 인수를 위해 세운 한국콜마의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00억에 대한 유상증자 공시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를 상대로 상환전환 우선주 3,500억 원을 발행한 공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500억 유상증자 공시입니다. CKM 회사가 HK이노엔을 1조 3,100억 원에 인수한 공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콜마가 CKM으로 출자한 3,600억, 재무적 투자자 상대로 발행한 3,500억의 금액을 제외한 6천억 원을 HK이노엔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인수 당시 HK이노엔의 매출액과 순이익입니다. 5,200억 원의 매출에 560억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제약회사였습니다. HK이노엔을 인수 후 높아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2018년에 주당 85,500원에 1,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그 대상은 한국콜마 홀딩스이며 조달된 자금으로 한국콜마의 부채 상환 및 HK이노엔의 배당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8년 6월 29일에 올라온 그에 대한 공시입니다. 1,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진행했습니다. 그 대상은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2020년 HK이노엔이 CKM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합병에 대한 공시입니다.
이로 인해 HK-이노엔은 CKM이 보유한 HK-이노엔에 대한 지분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HK-이노엔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500억의 유상증자를 한국콜마를 대상으로 진행한 모습입니다. 500억 유상증자의 공시입니다. 주당 53,500원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 결국 HK-이노엔은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IPO로 3,300억가량의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HK-이노엔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CKM 기업 합병 시 CKM의 차입금 5,200억은 HK-이노엔이 갚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상장을 위해 HK-이노엔이 한국콜마를 대상으로 500억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기사와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한 3,300억 중 1,500억은 채무상환에, 1,500억은 신사업 투자 및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공시입니다. 1,500억은 채무상환, 1,650억은 운영자금으로 쓰인다는 공시입니다. 이 IPO에서 주당 59,000원으로 HK-이노엔이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한국콜마는 높아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제약 CMO 사업 부문을 양도했습니다. 제약 CMO 사업은 의약품의 실험, 허가권, 생산 등을 수행하고 있던 사업부이며 약 3,000억 원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도를 통해 사업 다각화의 효과가 감소되었지만 한국콜마는 부채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약 CMO 사업 양도 공시입니다. 2020년에 진행되었고 3,000억에 양도했습니다. 그 후 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콜마에서 2019년 3월에 발행한 채권입니다. 1,000억 원의 채권을 2.5%의 이율로 팔았습니다. 한국콜마는 제약바이오 부문 강화를 위해 TKM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57%를 확보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제약을 선택한 한국콜마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TKM은 대한제당의 바이오 사업부였으며 신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혈치료제인 EPO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HK-이노엔이 개발하고 있는 2세대 EPO 제제인 CJ4100을 위한 투자로 보이며 2세대 제제들은 투여 횟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HK-이노엔의 K앱 출시 및 수액제, 신공장 건설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국콜마는 TKM의 지분 57%를 확보하여 1대 주주로 경영을 하게 되었고 이 외에도 2017년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TKM 인수는 EPO 공장시설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보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가 재생치료 플랫폼 세린셀즈에 투자한 기사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20억의 지분 투자를 하였고 기술 제휴를 통해 화장품, 피부 재생 치료 분야에서의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린셀즈는 세포 생성 초기의 신체기관의 기능과 구조를 위한 세포 집합체를 형성하는 현상을 규격화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즉, 세포 집합체를 손상 부위에 직접 붙여 손상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면 그 피부 세포 집합체를 대량 생산하여 그 세포 집합체를 손상 부위에 붙이는 방법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오가노이드의 한계인 규격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한 방식입니다. 세린셀즈는 삼성병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그림입니다. HK-이노엔은 자가면역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바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가면역 치료제에는 염증을 해소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노바셀은 염증을 줄이는 펩타이드 후보 물질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콜마가 오가노이드 분야 회사인 넥스트앤바이오를 인수한 기사입니다. 넥스트앤바이오 지분 40%를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 재조합하여 만든 세포 집합체로 사람의 실제 장기와 비슷합니다. 이 기술은 신약 연구, 인공장비 개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넥스트앤바이오는 국내에 독보적인 오가노이드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오가노이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줄기세포로부터 자가 생성 및 자가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3차 세포 집합체로 세포 고유의 기능과 생체 유사도가 높아 미래의 임상 연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넥스트앤바이오는 췌장 오가노이드 배양을 통해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췌장, 췌도 이식을 연구 중입니다. 환자 본인의 췌장 세포를 배양한 오가노이드이기에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췌장 이식이 가능하여 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HK-인노엔에서 진행 중인 연구 내용에 대한 공시입니다. 암, 간질환,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이 유럽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계량 약물들로 수액제, 당뇨, 요독증 치료제 등이 임상 3상이거나 품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HK-인노엔 인수를 평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콜마가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20배에 달하는 인수자금을 쏟아서 무리한 인수였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윤상현 부회장은 사업구조 다각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인수 후 다음 연도에 대한민국 35신약으로 K캡이 출시되어 1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미국 기업의 6,400억의 기술 수출, 중국의 9,500만 달러, 중남미의 8,400만 달러, 아시아 국가의 2,000억의 수출을 했습니다. 출시 3년 만에 국산 세 번째 원해 처방액 1,00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K캡은 기존에 사용하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성분인 PPI 계열에서 P캡 계열로 바뀌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신약입니다. 기존 약물에 비해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게 강점이고 북미 지역의 P캡 약물 판매가 이루어지면 더 큰 기술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콜마의 HK-인노션 인수 이후 성장한 매출에 대한 내용과 임상 연구에 대한 내용도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K캡 수출에 대한 정리된 표입니다. HK-인노엔은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틴을 론칭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매년 7%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뉴틴의 제품 사진입니다. 뉴틴의 콜라겐 젤리 스틱이 홈쇼핑에서 완판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구 배우 김수현을 모델로 마케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상품 사진입니다. 김수현 씨를 모델로 광고를 시작한 뉴틴입니다. 해당 광고 사진입니다. HK-인노엔은 더마 화장품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습니다. 한국콜마의 기술력을 앞세워 신사업을 전개했으며 구 기능성 헤어 브랜드 스칼프메드도 준비 중입니다. 더마 화장품은 피부과 병원 전용 화장품이며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화장품입니다. 국내 더마 화장품 시장은 매년 15%씩 성장하는 중입니다. 해당 제품 사진입니다. 이제 한국콜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끝났으니 재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HK-인노엔을 인수한 2018년부터 매출이 1조 3천억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순이익이 1,600억으로 높게 잡혔는데 이때 한국콜마의 제약 CMO 사업부를 매각한 3천억 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리스크 판단을 위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HK-인노엔을 인수한 2018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점점 부채를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현재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했습니다. PER, PBR, ROE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PER은 약 18, PBR은 1.3, ROE는 7%로 예상됩니다. 2019년부터 PER, PBR이 좋아지는 중이며 기업 인수 후에 안정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PER, PBR 차트상에서 현재 투자하기에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HK-인노엔을 인수한 이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년 투자하고 있는 훌륭한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2018년에 약 1조 3천억의 투자는 HK-인노엔을 인수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이며 2020년에 흑자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한국콜마의 제약 CMO 사업부를 매각한 금액 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국콜마를 화장품 주식과 코스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률은 시장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배당 수익률은 0.95%로 낮습니다. PER, PBR을 보면 2021년 재무로는 시장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OE도 7.3%로 시장보다 낮고 부채 비율은 화장품 관련 주식치고는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콜마는 이제 더 이상 화장품 주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약 주식을 포함하여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K-인노엔을 인수한 2018년 시기의 주가보다 50% 정도 감소한 36,5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15년대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수 리스크와 화장품 불황이 해소된다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특허권을 취득하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이용해 해외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 달에 8개 꼴로 지적재산권을 취득 중이며 세계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찾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활동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에 패키지 스튜디오라는 디자인 연구소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사입니다. 국내외 화장품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사업은 전년 대비 9%, 중국과 미국 법인 매출이 50% 이상 성장하며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국내 사업은 애터미 브랜드의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중국 사업에서는 무석 법인 중심으로 발주 증가, 캐나다 법인은 증설한 생산 능력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발 공급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콜마는 탈중국 움직임으로 북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무석과 북경의 대규모 공장은 북미 공장보다 10에서 20배가량 크지만 매출액은 2배가량 높은 것에 그쳤습니다. 2022년까지 북미기술영업센터를 설립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PTP 공장 인근에 신규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탈중국화 현상을 정리한 표입니다. 최근 가디뷰이라는 더마 화장품을 런칭한 기사입니다. MOU 체결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더마 화장품 개발 능력, 친환경 라벨 사용 등을 사용한 가디뷰이 기사입니다. 가디뷰이는 사철수 추출물을 주 원료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한국콜마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예정 중입니다. 제품 사진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한국콜마의 지연 공시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입니다. HK인노엔 인수 과정에 HK인노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했던 내용에 대한 공시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동안 매매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2021년에 또다시 유상증자 결정의 지연 공시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유상증자 결정의 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JP모간증권 등이 관여했는데 약 75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주관회사들이 지연 공시를 일으킨 것인지 한국콜마 내부 직원의 잘못으로 지연 공시가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2년 사이에 2번이나 지연 공시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벌점 미부과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님께서 막말 여성비하 동영상 상영 이슈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내용과 여성비하 발언이 담겨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하는 회장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정리한 한국콜마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HK인노엔 인수로 인한 사업의 다각화, 화장품 ODM 시장은 더 이상 신규 기업 진입이 힘든 점, 중국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북미 투자를 늘린 점, 꾸준한 특허권 취득, 화장품 숙취 해소 음료 등 코로나 해소 수혜주인 점, 2015년 수준으로 감소한 주가, 다양한 신약 개발 진행 상황,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중국 북미 법인의 매출입니다. 단점으로는 반복된 공시 지연으로 인한 불성실 법인 지정 위기, 여성비하 동영상으로 인해 사퇴한 경영인 리스크, 약 1%의 배당 수익률, 2018년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단기간 과한 투자를 진행한 점, 현재 코로나 시국의 피해주, 100%가 넘는 부채 비율, 화장품, 코스피와 비교 시 낮은 ROE와 높은 PER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콜마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권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